네, 첫 번째 우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빗싹한 기사? 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삭제했다. 네. 이 말의 줄임말인가요? 그렇죠, 저도 맞습니다. 줄임말이 잘 몰라서. 네, 근데 조선일보가 금요일에 일면 기사에 네. 낸 기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반박. 미 국방부의 지시였다라고 하는 기사였고요. 지금 제목으로 검색해 보면 포털에 올라간 흔적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삭제된 기사라고 나옵니다. 또 구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걸 올렸다가 삭제했을까 네.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이비어 브런슨이 반박을 했는데 사과한 거 아니다. 이게 이제 미 국방부의 지시였다라는 헤드라인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를 정면 비판하는 성명을 심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브런슨 개인의 의견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전쟁부의 지시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로서 발표가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장이 우리 주권을 대놓고 무시한 입장이었잖아요. 네. 대비태세 유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겠다. 그럼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면 앞으로도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군사 도발을 계속하겠다. 이 선언 아니었습니까? 네.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보고했는데 너희 내부 체계에서 합참 의장이나 국방부한테 안 갔나 보지. 그렇지. 그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참 유감이네. 이거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고강도 군사 도발을 하고도 이런 오만한 자세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에서 나와도 추방해야 된다. 네. 심각한 사안인 건데 트럼프 행정부, 미 전쟁부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이 지금 조선일보를 통해서 흘러나온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조선일보의 태도가 아주 웃겨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사태를 우리 정부 책임인 것처럼 돌리는 주장을 또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삭제된 기사에 같은 내용이 네. 들어있는 거죠? 네네네.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미국 측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번 사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 아닌데 확대됐다라는 식으로 미국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청와대 안보실이 왜 나섰냐. 중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안보실이 나서서 대응 수위가 높아졌던 거 아니냐. 미국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국가안보실에 근무했던 고위 관계자라고 인용을 하면서 이 사태가 확산되는 시발점에 중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 허락 없이 중국의 군사 도발한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시나 조선일보는 친미 매국 신문답게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가 아니라 펜타곤 일보, 네. 워싱턴 일보라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런 주장을 왜 했냐면 친중몰이로 정부를 압박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그런 군사 도발을 목격하고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했을 수도 있죠. 네.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한국 정부의 의사대로 행동이 이루어진 거 맞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설사 중국이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짓밟히고 우리 몰래 전쟁이 날 뻔한 상황인데 당연히 고강도로 항의하고 문제를 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치 이게 중국 때문인 것처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루어진 것처럼 미국도 주장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도 주장을 하는 게 친중 프레임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저게 왜 삭제가 된 거예요? 그 삭제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아, 한번 추정을 네네네. 해보려고 하는데 내용을 죄송합니다. 조금 더 네네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친중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아까 주한미군이 주장했던 내부의 채널이 원래 작동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제대로 왜 작동하지 않았지? 이거 뭔가 내부의 군체계에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한국군을 탓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진짜?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설에서
이 기사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논란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국이 왜 이렇게 심야에 긴급하게 우리 국방부를 비판하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냐. 이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숙청에 대한 불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전에 혁명과 숙청 이런 이야기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의 내란에 직접적으로 연루하지 않았던 장성대까지도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로 교체하면서 네. 사실상 국방부 숙청을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불편한 심기를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드러낸 거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미중 대치까지 했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앞에 하고 있네요. 네,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갑자기 심야에 그런 강경한 입장을 냈냐. 일부러 이재명 정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가 없이 지금 저렇게 그냥 끼워 맞추는 거네요, 지금. 네, 전직 합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냐면 미국이 계엄 관련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요직에 있던 군인들이 고초를 겪고 한직에 있던 군인들이 중용되는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거나 능력이 있는 군인들이 대거 물갈이가 되고 북한을 중시하는 정권의 수능적인 인사들이 대거 중요한 보직을 맡아 한미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미 국무부 고문 마이클 리드햄이 이 소년보 등을 만난 것도 이런 미국의 불편한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미 국무부에 이어서 미 국방부까지 동원되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일삼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내란에 가담했던 이 군인들을 당연히 뿌리 뽑고 청산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앞에 저도 뉴스브리핑 때 얘기했는데 이 정보사 전 여단장 박민우 씨도 아직도 정보사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산이 아직도 덜 되고 있다 사실은. 너무 열받는 게 지금 잠수함이랑 그 패러글라이딩까지 북한에 침투시키려고 훈련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짓을 자행하는데 이 군 내 내란 청산에 미국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일전에 내란 특검에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외환죄 수사에 대해서 방해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같은 선상에서 이번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장이 한 번 더 발표가 됐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주장을 하는 거고 네네. 미국이 어떻게든 내란 청산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그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내란과 외환의 공범이 미국이기 때문이죠. 야. 주한미군의 허락 없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가능합니까? 주한미군의 허락 없이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훈련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든 내란 청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내란과 외환에 주한미군과 미국이 가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조이대랑 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조이대, 맞습니다. 미국, 검찰 이렇게가 똑같은 겁니다. 정말 공범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나 개혁을 반대하고 청산을 반대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서 미 국무부가 소년보나 김장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안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네. 이 소년보 김장환 이런 사람은 윤 어게인 주장하면서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인데 미 국무부에 굉장한 고위직이 와서 만났단 말이에요. 네. 국무부 고문이라든지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 이런 사람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오찬을 그냥 뭐 밖에서 만난 줄 알았더니 미 대사관 관저에서 또 오찬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야. 그 자리에 뭐 미 대사들이며 미 국무부 직원들도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내란 세력에게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정말 네. 민주정부 때마다 그 관저에서 예전에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들에게 좀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냐. 해리 해리스. 네. 그런 얘기하고 지금은 또 윤어게인들 불러서 오찬하고 미국의 태도는 정말 변하지가 않네요. 변함이 없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내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이 와중에 풀려난 소년보가 민주당이 사이비 정당이다. 이 정당부터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지금 뭐 판사고 검사고
검사고 대법원장이고 마음에 안 들면 물러가라고 압박하는데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실어주면 내란 세력이 힘이 나서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이런 망발을 또 내뱉는 이런 구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좀 의아한 것은 조선일보가 신이 나가지고 이 기사를 쓴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갑자기 기사가 사라졌어요.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궁금한 왜 빗싹됐는지 이건데 쓸 때를 보면은 저 칭찬해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쓴 것 같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는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미국은 내란 세력 편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네네네. 지금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국힘당 지지율 16% 17% 나오니까 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지방선거 참패만이 아니라 보수 세력의 괴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이 몰리고 조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네. 살아날 패가 안 보여가지고 뭐라도 해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네. 국방부가 밀어서 낸 입장이었어? 옳다구나. 이걸로 좀 한판 해봐야겠다. 신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왜 삭제했을까? 저는 국민적 여론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미국에 대한 분노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재판에 수도 없이 뭐 촛불을 언급하면서 이 촛불 집회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내란 세력은 물론이고 미국도 우리 촛불 국민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촛불에서 지금 2주 연속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정치적 이념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험해서 그래요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한미군이 있으면 이제 전쟁 난다. 폭격당하고 전쟁 당할 폭격 난다. 판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빼는 게 낫겠다. 네. 이게 우리의 안보적 이익과 국익에 정말 충실한 네. 네, 사고이겠다. 너무 대중적인 걸로 미국이 만들어 버렸어요 주한미군 문제를.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진보 진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네. 외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네. 중도층에서도 네. 이거 안보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겠는데 네, 네. 대한민국에 존립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분노와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 더 불이 붙을까 순간 삭제한 게 아닌가. 아마 미국한테 좀 혼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닌데 왜 냈어? 약간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사과 아니다라고만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과해?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있는데 지금 브런스만 말을 하면 되는데 조선일보가 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야? 너까지 네. 끼면 진짜 나쁜 놈 같잖아. 여기까지만 해. 약간 이 정도. 네, 그런 국민적 여론에 물러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또 해주실 얘기가 있다고요? 네, 지금 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3.1절이 최근의 정세를 보면서 특히나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주와 주권을 실현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국민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최근의 국제 정세 보면서 더 강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그 대통령 기념사 하기 전에 북한의 노동당 9차 당대회 또 뭐 이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윤석열 때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낫겠지라는 생각에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네, 윤석열 때는 무슨 3.1절 기념사인데 반국가 세력 운운해가지고 막 그런 8.15 경축사 이럴 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주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맞아요. 윤석열 자체가 친일 친미 매국노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일치할 수가 없었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이 3.1 정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자거든요. 네, 그거 궁금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욕하려고 열심히 기념사를 챙겨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3.1절 기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거기에 대한 기대, 우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를 몇 개 한 게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 어떠한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했고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좀 뭐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도 북한의 체제 존중이나 관계 개선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일관되고 확고하게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게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 또 국민들도 더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뭐 평화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천명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네. 좀 보완돼야 되는 거 아쉽다고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과 정책 방향이 힘을 받으려면 네.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실질적인 대책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가장 노골적인 적대 행위 한미연합훈련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진짜 안 돼요. 그럼- 지금 시기에 너무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그렇죠. 북한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적대 행위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9일부터 19일까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그대로 진행하네? 이거는 그럼 기만 아니야? 그렇죠.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느꼈던 것처럼 말만 그렇게 하고 미국의 벽을 못 넘고 계속해서 이제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게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한미 군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 훈련 기간에서 실제 군 병력이 동원되는 야외 기동 훈련을 약 22회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줄인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네. 막 줄이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중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22회 진행된다는 건데 이게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보면은 네. 총 51건에서 올해는 22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축소해서야 어떻게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겠느냐 막 정부를 욕하는 용어로 쓰고 아니요, 이것도 많아요. 네, 많은 언론사에서는 축소에 초점을 맞춰서 헤드라인을 네. 뽑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축소가 본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강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합참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연중으로 분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50회 했던 것을 연의 다른 달로 다 배치를 그렇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핵시설이나 주요 지휘부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지도부 참수 같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훈련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의 가능성은 사실 단 1%만 존재해도 전쟁이 그럼요.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횟수가 본질이 아니라 이런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을 아예 중단하는 거 그게 본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미연합 훈련의 횟수가 줄어들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중단하겠다. 정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브런슨에 얘기해서 항의한 것처럼 우리 이번에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정말 나오면 너무 좋겠는 그런 시기예요. 진짜로 꼭 바랍니다. 정말. 네, 그리고 정부가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다가 결국은 미국의 벽이 완전히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22회보다 더 축소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이 노하면서 뭐 그대로 진행된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더 강력히 촉구하고 또 이를 강행하면서 전쟁의 불씨를 지피려고 하는 미국과 주한미군을 더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국민을 믿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위원장님? 좋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왔습니다. 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네. 한일 양국이 굴곡진 역사를 함께 해왔고 아직도 그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고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한일 양국이 더 협력의 깊이를 더하면서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 외교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다뤄지지 않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일본과 협력하겠다. 이게 좀 부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용 얘기가 더 많네요. 뒤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사안으로 놓고 보면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이나 식민지배, 전쟁 범죄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다뤄지고 있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일본이 최근에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바로 엊그제 독도를 그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다케시마의 날에 고위급 관료를 파견한 맞아요. 지가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때는 몰라도 3.1절 기념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해야죠. 네. 그게 사실은 국익과 주권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네. 국민 주권 정부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정확한 역사 인식,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이 제대로 표명이 되지 않고 일본과의 협력을 오히려 강조하는 입장이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배경으로 좀 놓고 보면 지금 어쨌건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을 고조시키고 싶은 미국의 입김,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런 거를 대통령이 딱 한마디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일본에 대한 지금 다카이치의 이런 평화헌법 개정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작게나마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데 앞마당을 같이 쓴다라는 내용으로 좀 뒤에 돼 있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인데 그러네요, 정말로. 네, 사실 일본의 이런 제국주의적 침략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체적인 고통으로 내몰았는지 이런 이야기 해야죠. 네.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라든지 여전히 국가가 해방되고 나서도 그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좀 주목할 지점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간 확립되었던 국제규범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요 사태를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런 국제 규범도 조약도 다 내팽겨치고 자기의 패권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그냥 무력으로 침공하는 상태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페이스메이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강 미국의 진짜 페이스메이커들은 누구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일본의 다카이치,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자들이 미국과 발을 맞추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실제 전쟁 행보를 일삼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그 페이스메이커가 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전쟁광 미국의 페이스메이커는 윤석열이었어요. 네, 이미 전쟁으로 폭주하고 국제 깡패의 짓을 벌이면서 네. 제국주의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는 이제는 안녕하는 게 네.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다. 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그만두고 우리 국익을 찾아가는 진짜 실용 외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랑 일본 앞에서 유독 좀
작아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그만큼 또 국력이 강해야 된다. 국력이라 하면 또 촛불 아니겠습니까? 네, 촛불이 광장에서 2배, 3배로 더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또 줘야 되겠습니다. 국가 주권을 또 지키기 위해서. 네. 네, 마지막 소식 하나만 전달할까요? 네, 3.1절날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뭐 평화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좀 3.1절 풍경, 매국노 풍경을 가볍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3.1절이 다른 날도 아니고 자주 독립을 외친 날이잖아요. 네. 이 3.1절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매국 좀비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 무서운 게 저 윤어게인 그리고 극우들이 듣는 태극기가 너무 환공포증처럼 무서워. 우리 국기가 무섭다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그날 당원 대회 가느라고 네. 이제 서울 도심을 차 타고 이동을 하는데 막 지나가는데. 태극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와, 3.1절 기념 행사를 저렇게 하나 보다 했는데 태극기 깃발 뒤에 큰 성조기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굉장히 귀노 종종 혼란한 있을 텐데.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일장기가 끼어 있진 않을지 네.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이 매국노들이 2월 2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속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런 행진 집회를 하기도 하고 정말 혼란한 집회가 3.1절에 있었는데 원코리아 범국민 대회예요. 야. 두 국가 노, 원코리아 예스. 그러면서 막 성조기와 태극기를 휘날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야? 두 국가 노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어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북한을 해방시켜야 된다. 아. 자유통일 해야 된다. 아. 흡수통일, 무력통일 하자고 야. 주장을 한 행사인 거죠. 정말. 근데 저기에서 왜 성조기를 흔들고 있냐고요.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실까? 저런 주장이면 오히려 그 인공기를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과 그쵸? 통일하는 거예요. 네. 왜 미국 국기를 휘두르고 앉아 있어요? 네, 북한은 얘기를 했거든요.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든 어. 무력 통일해보겠다는 이런 의지, 흡수 통일의 의지를 드러내는 네. 이런 행사를 성조기를 흔들면서 3.1절날 했었다. 야, 진짜 그리고 혼란스럽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전환기에 지금 김동연 대관 취소돼가지고 그렇죠. 네, 갈 데 없어졌잖아요. 네. 3.1절 집회 나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렇게 막 또 무슨 대단한 투사인 것처럼 연설을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네. 지금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재명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이란 침공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장동혁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 장동혁 전환기 똑같은 주장하는 거예요. 네, 이란의 네. 하메네이 타도를 위한 미국의 전쟁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래서 지금 저 친미 매국노들이 같은 궤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때려주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란에서 이 지도자가 미국 외세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성향이나 이런 문제와 다르게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보이고 있냐면 저렇게 학교를 폭격해가지고 네, 저런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의 지금 가방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가방이 나올 때마다 정말 막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라면 당연히 미국에 분노해야 되죠. 네. 근데 이 이란에도 이렇게 폭죽 터뜨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이 친미 매국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초등학생이 죽었는데 저렇게 폭죽을 터뜨리는 친미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저는 지금 한국의 윤어게인 세력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전 세계의 친미 매국 세력들은 자국이 어떻게 되든 자민족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오로지 미국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미 매국 세력들을 한국에서도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좀 규탄하고 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산화의 선을 넘는 사람들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